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법적 의제에 대한 글을 살펴볼 건데 내용 이해를 잘 해야지 되는 글입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첫 번째 문단을 보면 1문단에 뭐라고 나오느냐? 법적 의제의 일반적인 의미가 나오지. 이게 되게 중요해. 실제로는 사실이 아닌 건데 법적으로 어때? 사실인 것처럼 취급한다. 그러면 우리가 법적 의제라는 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실제랑 그리고 그 다음 어때? 법적인 것이랑 서로 일치하지 않는 거지. 그럼 이게 도대체 뭔 소릴까? 봐봐봐. 가령 일정 기간 이상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면 법원이 실종 선고를 내려. 그럼 실종 선고 내리면 그 사람은 뭐로 간주돼? 사망한 걸로 간주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럼 법원이 다시 실종 선고를 취소하기 전까지는 그가 설령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그럼 이게 뭐야? 실제인 거지. 그죠? 자, 근데 법적으로는 어때? 사망한 걸로 취급을 해. 그럼 이건 어때? 법적인 취급인 거지. 그럼 법적인 거랑 실제랑 서로 어때? 일치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이게 바로 뭐다? 이걸 법적 의제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걸 법적으로 사실인 것처럼 취급하는 거지. 그지? 자, 그리고 우리가 1문단에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이 사람이 사망한 걸로 취급을 해버리잖아. 그럼 영원히 지금 사망한 걸로 취급을 하느냐? 그게 아니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법적으로 다시 실정 선고를 취소를 한다면 그럼 어때? 법적으로도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이 법적 의제의 의미와 그리고 예시가 나오죠. 자, 그럼 이제 2문단부터가 진짜 중요한데 법적 의제 활용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가 있었대. 자, 그럼 봐봐봐. 우리가 평가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긍정적 평가, 부정적 평가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럼 법적 의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평가가 있었다는 거야. 그럼 맨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다? 벤담이다. 그럼 벤담은 있잖아. 되게 안 좋게 봤어. 이 법적 의제를 뭐라고 했냐? 가장 해롭고 비열한 거짓말이라고 비판한 거지. 그치? 왜냐면 사실 구라치는 거잖아. 법적으로. 실제하고 다른데. 그죠? 그래서 벤담이 뭐라고 하냐면 정의 실현하는 일에 사실 정의를 실현하는 게 우리 뭐의 목적이에요? 법의 목적인 거잖아. 거기에 의제, 가짜, 거짓말인 거지. 이걸 동원하는 것은 뭐냐? 거래한다면서 사기치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럼 이게 바로 벤담이야. 그럼 벤담은 전혀 좋게 보지 않은 거죠. 근데 반면에 대조되지. 블랙스톤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 법적 의제가 있잖아. 바람직한 목표의 제도적 달성에 어색하게 남아. 여기 주의해야죠. 그러니까 되게 이게 정교하진 않다고 보는 거야. 그치? 블랙스톤도 하지만 기여한다. 그러면서 유용한 수단이라고 하면서 옹호했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문단은 뭐가 나타나니? 법적 의제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나오죠. 그치? 그래서 벤담하고 블랙스톤이 서로 대조인 거야. 자, 그럼 이제 이 글에서 가장 많은 걸 차지하는 사람은 바로 누구냐? 메인이야. 그럼 이제 우리가 메인의 입장을 살짝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거기 보면 일견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한 부분으로서는 있잖아. 유용성을 인정해.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알려주면 요 메인이라는 사람은 법적 의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 사람인 거냐?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둘 다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럼 이제 한편으로는 이 법적 의제가 갖고 있는 유용성을 인정을 해요. 그죠? 자, 근데 얘는 있잖아. 우리가 되게 진보하는 나라에서는 있잖아. 제도적이고 법적으로 진보하고 발전하잖아. 성장된 나라. 그런 나라에서는 법적 의제를 사용하지 말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법적 의제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기존에 지금처럼 성장하지 못했던 시기에 그 시기에 어떤 빈틈을 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성장을 하고 나서도 법적 의제를 활용하면 안 된다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유용성을 인정하는 것은 어떤 거야? 지금 사회적이나 제도적으로 아직 높은 수준의 성장을 이루지 못한 경우 그럼 그때는 아직은 높은 수준의 성장을 못했으니까 법적 의제가 빈틈을 채워준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뭐 하게 되면 성장을
한 이후에는 있잖아. 뭘 쓰면 안 된다는 거냐? 법적 의제를 활용하면 안 된다는 거야. 사실 구라잖아. 거짓말이니까. 그지? 그래서 법적 의제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정교한 법의 원칙을 활용을 해야 되는 거지. 그지? 실제하고 일치하는. 자, 그래서 메인의 입장이 이렇게 돼요. 자, 그럼 먼저 설명을 해주면, 그럼 메인도 있잖아. 1견 뭐라고 나와? 법적 의제의 유용성을 인정한다. 그지? 그럼 그는 이제 정체된 사회가 있어. 그럼 두 가지가 대조가 돼. 그리고 진보하는 사회, 이렇게 대조잖아. 그럼 얘네들의 차이점을 지적을 하면서 뭘 의미 설명을 하냐? 법적 의제가 갖고 있는 규범적 의의를 설명해. 이게 위에 있는 뭐랑 연결돼? 유용성하고 연결되지. 그지? 그럼 사회적인 필요라 법 사이에 간극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생각해봐. 지금도 봐봐봐. 기술이라든가 사회라는 것에 뭐가 있어? 발전 속도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법이 거기에 맞춰서 변화하고 발전하는 속도가 있잖아. 근데 사실 기술하고 사회가 발전하는 속도를 법이 못 쫓아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봐. 하루에도 수많은 게 지금 변하고 있고, 그리고 기술이 계속 다각화되고 바뀌어가고 있잖아. 근데 그거에 맞춰서 법이 재빠르게 변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법을 좀 보수적인 면이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 메인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한 거냐? 사회적인 필요랑 법 사이에 거리가 있어.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거리가 있다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사회적 변화와 필요성, 발전을 못 쫓아가는 거야. 그럼 그런 상황에서 정체된 사회는 있잖아. 법이 자꾸 어때? 그걸 끌어당겨. 족쇄로 작용해. 그러니까 발전을 못하게 막는 거야. 우리가 봐봐. 기술은 막 발전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자꾸 그걸 못해. 규제에 묶여있어. 그죠? 그럼 새로운 기술이 있잖아. 있어도 그게 실생활에 활용되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문명의 발달을 족쇄로 작동을 해버리는 거야. 그죠? 우리 그런 거 많이 있잖아. 그지? 그래서 막 여러 무슨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도 더 발전할 수 있었을 텐데 법적 규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 중간에 부딪히고 이런 사람들, 스타트업들 뭐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들 있지. 그지? 그래서 법이 문명의 발달에 족쇄로 작용해. 그러면서 간극이 해소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간극이 해소된다는 건 무슨 말인 거냐면 사회가 있잖아. 막 발전하려고 하는데 법이 뒤에서 끌어당겨 버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거리가 좁혀지는 거. 그지? 그런 간격 해소야. 자, 근데 반면에 진보하는 사회는 어떤 거냐면 발전을 하잖아. 그럼 어떠냐? 법이 뒤처질 때마다 법이 끊임없이 변화에 뭐라는 거야? 적응을 해. 그럼 앞에 뭐가 가고 있어? 기술하고 사회가 가요. 그럼 법이 계속 어때? 그걸 쫓아가. 그러면서 거리가 좁혀지고 간극이 좁혀지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요때 있잖아. 이 후자의 경우에 법적 의제가 바로 뭐다? 요 역할을 해준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 법적 의제라는 것 자체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사회가 발전 속도가 빠르고 법이 좀 뒤처져 있을 때 법적 의제의 방식을 이용해서 간극을 좁혀주게 만든다. 알겠지? 그치? 자, 이제 그 다음. 그럼 이제 메인은, 자, 여기 이제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법적 의제라는 걸 있잖아.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할 걸 제안을 해. 그래서 그 두 가지 방식이 뭐하고 뭐가 있는 거냐? 우리 넓은 의미의 법적 의제랑 먼저 알려주면요. 요 안에 뭐가 들어가냐? 좁은 의미가 요렇게 들어가. 알겠지? 그지?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어. 그럼 이제 좁은 의미의 법적 의제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이 부인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힘이 가해진 거야. 그래서 그게 뭐하고 똑같아? 앞에서 언급됐던 일반적 의미의 법적 의제하고 똑같다. 알겠죠? 그지? 그래서 이 말 이해 뭔지 알겠죠?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그럼 아까 어때? 실종 선고가 내려졌어요. 그럼 법적으로 죽은 게 되는 거야. 그지? 근데 그 사람이 어때? 실제로는 뭐 딴 데 살아있다고 생각해봐. 그죠? 그러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거잖아. 근데 법적으로 죽었다고 처리를 해주니까 부인되지 않도록 해줘요. 그래서 요게 바로 좁은 의미야. 자, 근데 반면에 넓은 의미라는 것은 바로 뭐냐? 법규칙에, 이게 되게 중요해. 이해를 잘해야 돼. 문헌은 그대로야. 근데 실제적인 작용이 바뀐 역사적 사실을 숨기거나 숨기는 데 영향을 주는
일체 가정을 총칭하는 게 바로 뭐다? 넓은 의미가 되는 거다. 그래서 뒤에 나오죠? 좁은 의미의 법적 의제가 어디에 포함돼? 넓은 의미 안에 포함되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이게 말이 어렵잖아.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 봐봐봐. 자, 우리 아까 선생님 말했죠? 법규칙이라는 거는 있잖아. 좀 보수적이에요. 얘는 보수적이고, 그리고 생각해봐. 법은 있잖아. 되게 뭔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조항 하나하나 모든 걸 다 쓸 수 없어. 그래서 법은 좀 어때? 규칙이라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경향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런 것들을 어디에다가 적용하는 거냐? 구체적인 사례, 상황 이런 데다가 적용을 해서 판단을 하는 거죠. 됐지? 자,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인 거냐? 법규칙은 잘 안 바뀌어. 보수적이야. 그지? 근데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가 봐봐. 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요 법규칙을 있잖아. 구체적인 사례에다가 적용을 하는 거거든?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이제 어때? 해석의 방식을 포괄적으로 바꾸거나 뭔가 더 넓게 다른 상황에도 해석을 하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생각해봐. 법 규칙은 그대로야. 하지만 뭐가 바뀌는 거야? 작용이 바뀌는 거죠? 근데 그거를 숨기거나 그리고 그 다음 어때? 숨기는데 영향을 주는 일체의 가정이라는 거야. 그래서 뒤에 문제 나오거든. 여기서 숨기는 게 있잖아. 뭘 숨기는 거냐? 봐봐봐. 요거야. 실제적인 작용이 바뀐 역사적 사실을 숨기거나 숨기는데 영향을 주는 거. 알겠죠? 법 규칙을 숨기는 게 아니에요. 알겠지? 그리고 법 규칙이 바뀌었다는 걸 숨기는 것도 아니야. 법 규칙은 안 바뀌어요. 됐죠? 법 규칙은 그대로인데 그 적용이라든가 작용이 과거에는 이런 방식으로 쓰지 않았을 텐데 시대가 바뀌면서 더 확장된 거, 다른 상황에 적용하는 거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석을 한다는 거죠. 됐지? 자, 그럼 이제 메인은 법적 의제가 갖는 도구적 유용성이 앞에 우리 나왔던 말이잖아. 이와 같은 이해 방식을 통해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다라고 보여줬대. 그럼 그에 따르면 특히 유년기의 사회 단계. 그럼 봐봐봐. 유년기 사회 단계라는 건 아직 뭐 하지 못한 거야? 성숙하지 못한 단계야. 그럼 이 단계에서는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어. 뭐에 대한 거부감이냐? 사실 법은 변할 수 있거든?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있잖아. 법이 변한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미심적인, 그러니까 봐봐봐. 여기 글쓴이가 쓴 말도 미심적이라는 말 붙었잖아.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미성숙했던 시기의 사람들은 법이 변한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미심적인 거부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간혹 법을 개선해야 되는 필요가 생겼을 때 사회가 바뀌면요 법도 변화가 돼야 돼. 근데 그런 필요가 있을 때 실제로는 분명히 법의 변화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 요 말을 단말 다른 말로 바꾸면 어때? 분명 법의 변화를 주었다는 건 앞에 무슨 말하고 통하는 거야? 요거랑 통하는 거죠? 실제적인 작용이 바뀌는 거. 됐죠? 그래서 화살표현쌤이 해주면 요 부분하고 통하는 거야. 실제로는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믿음. 그러면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킨다는 건 무슨 말? 우리 화살표로 아까 요게 요 말하고 똑같은 거야. 법규칙의 문헌은 그대로 있다는 거. 알겠죠? 그치? 그래서 요 말의 의미를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규칙은 그대로야. 근데 적용하고 작용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죠? 사실 그러면은 법이 변하는 느낌인 거잖아. 근데 우린 안 변했어 하고 자꾸 이렇게 숨기는 거예요. 알겠지? 그 작용 방식이 바뀐다는 거를. 됐죠? 그들에게 심어줘야 된대. 그럼 법적 의제가 뭐냐?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데 최적화된 장치였다는 거야. 그럼 이런 시각에서 메인은 있잖아. 법적 의제에 대한 벤담의 비판이 단지 그의 무지를 드러냈을 뿐이라고 말한다. 그럼 여기는 뭐가 돼? 메인이 누구 비판하는 거야? 벤담을 비판하는 거죠. 벤담은 그냥 까놓고 어때? 법적 의제는 구라야. 그거는 사기하고 똑같아.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그러나 하고 끊어줘야 돼. 동시에 메인은 뭐라고 했냐? 법적 유용성의 그 법적 의제의 유용성을 근거로 그것이 있잖아. 좀 더 법체계 속에 뿌리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데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밝히는 거야. 알겠지? 그 왜 그런 거냐면
사회 발달의 특정 단계에서 의제가 법의 엄격함을 극복하는 유용한 수단이었으며 특히 대표적으로 뭐냐 생물학적 타인들 사이의 인위적인 가족관계 형성을 가능케 하는 입양이라는 의제가 없었다면 그럼 잘 봐봐 입양도 뭡니까? 의제에 해당하는 거야 알겠죠? 그죠? 그러면 생각해봐 우리가 아마 법에 뭐라고 있겠어? 가족관계를 규정하는 법적인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겠죠. 그지? 그러면 가족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 있다고 해보자. 부모 자식의 관계라는 것은 뭐로 맺어져 있는 거? 혈연 관계로 맺어진 어쩌고 저쩌고다 하고 법에 규정이 돼 있어. 그죠? 자, 근데 사실 입양은 혈연 관계는 아니잖아요. 알겠지? 그지? 근데 옛날에는 어때? 입양된 자식을 가족으로 지금 옛날 법규범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에 따르면 입양을 지금 가족관계로 지금 포함을 못 시켰을 텐데 이제 뭐냐 가족관계에 대한 법규범은 안 바뀌는 거야. 근데 어때? 입양이라는 방식도 있잖아. 혈연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봐봐봐. 사실 입양은 뭐는 아니야. 혈연은 아니죠. 그지? 근데 여기서 지금 법적 의제를 사용해서 얘는 그냥 뭐로 처리해 주는 거야? 혈연이라고 처리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바로 어때? 법적 의제가 되는 거지.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입양이라는 의제가 없었으면 사회가 어떻게 세대 단절로 인한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문명을 위한 기반을 축적할 수 있었을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럼 이건 어때? 법적 의제의 되게 유용성이잖아. 됐죠? 오케이?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의제는 분명 애가 있잖아. 러프해. 그지? 왜냐면 거짓말이잖아요. 됐죠? 그래서 여기 봐봐. 성숙한 사회가 여전히 이 같은 장치 통해서 유용한 결과를 도모하려는 건 적절치 않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는 법적 의제가 근대적인 법체계에서 필요로 하는 이른바 개념들의 체계적 분류를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대. 그래서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 법적 의제의 문제가 되는 거지. 왜냐면 이게 봐봐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돼버리는 거야. 그죠? 규범 그대로 냅두고 적용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걸 허용해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봐봐봐. 법적 의제가 종종 등장하는 영미의 법적 풍경을 빗댄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게 있어. 그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럼 거기에 진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야. 봐봐. 만일 판사가 있잖아. A하고 B 사이의 혼인이라는 것은 X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유효하다고 보지만, 그죠? 근데 또 어때? Y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무효라고 한대. 그럼 뭔 개소리야? 유효라는 거야? 무효라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이게 법적 의제의 문제인 거야. 그지?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말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됐지? 자, 그래서 이렇게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법적 조건을 조리 있게 기술하는 건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요게 바로 뭐가 돼? 메인이 지적하는 법적 의제의 문제가 되죠. 됐지? 자, 그럼 메인의 경계에도 불구하고 근대적인 법체계 현실에서 법적 의제의 그림자가 아직도 여전히 짙다는 거야. 심지어 있잖아. 그 본질이 의제라는 것조차 쉽게 드러나지 않아. 그 말이 무슨 말? 걔가 구라라는 것도 쉽게 안 드러난대. 거짓말이라는 게.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법원이 있잖아. 새로운 사실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규칙을 어디까지나 법원 입장에서 뭐야? 야, 우리 기존의 법에서 발견한 거야 라고 주장은 하지만 실제로는 법 자체를 변경한 것으로 평가가 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 법원 입장에서는 야, 이거 옛날 법에 있었던 거야 라고 주장은 하지만 옛날엔 그런 식으로 해석을 안 했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실제 파고 들어가 보면 법 자체가 변경된 것과 같은 효과, 즉 무슨 말? 법을 적용하는 방식이라든가 해석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변한 거잖아. 그럼 결국 이게 무슨 말하고 똑같을 수 있어? 이건 그냥
법이 변한 거 아니야? 라는 거야. 됐죠? 그래서 예법은 폐지됐지만 법의 발견이라는 인습적 언어의 장막 아래서 의제는 단지 법이 조금 유연했을 뿐이다. 야, 옛날엔 이렇게만 해석했는데 유연하다는 거, 플렉서블한 거잖아. 아, 이렇게도 볼 수 있어. 라고 속삭이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있잖아. 뭐 하고 있어? 지금 그게 법적 의제라는 것을 자꾸 감추려고 한다는 거야. 알겠죠? 됐지? 그래서 여전히 근대적 법체계에서 법적 의제의 그림자는 있고, 그리고 그게 의제라는 것도 쉽사리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알겠죠? 됐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법적 의제에 대한 글을 한번 읽어봤습니다.